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JNK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개인 방송도 하시지만 이렇게 무대에서 어떤 사담 아님 사담을 하는 게 또 처음이시죠? 그쵸. 사실 이렇게 대놓고 사담 해보자 이런 건 거의 없죠. 아, 대놓고 사담보다 처음이다. 사이사이에 그냥 뭐 이 정도. 이 정도. JK님은 그럼 요즘 그런 걸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문화예술의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 나의 신념은 이렇다. 선을 딱 그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전후로의 차이점이 좀 궁금합니다. 주변의 태도라든지 시선 뭐 등등. 일단 주변의 시선은 사실 별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많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들도 이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문화예술계가 저는 29살이고 청년 문화예술인으로서 주변의 동료들이 다 청년들인데 아무래도 좀 속았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제가 사실 좀 열이 많이 받아서 그들이 저를 먼저 선 긋기 전에 제가 먼저 선을 그었어요. 언제냐면 대통령님 탄핵 가결 때 있죠, 여러분. 그 탄핵 가결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촛불을 막 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먼저 선을 긋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근데 입장 표명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서 완벽하게 이제 끝나게 되었죠. 그런 것들이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세한 영역들을 설명해 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이 업계에서 살아가는데 뭔가 음악을 하면서 여러 프로들과 또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성향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원래 같으면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잘 얘기하면서 하면 되는 것들인데 한 가지 단계 더 생긴 거죠. 이념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피아식별을 해야 되는 한 가지 단계가 더 생겨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그런 과정 속에서 어이쿠 하면서 서로 못 만나게 된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먼저 선배님들이 연락해 주셔서 파이팅이다, 고생한다, 그리고 뭔가 좀 하여튼 좀 어느 정도 미안함도 갖고 계신 것 같고, 격려와 응원의 마음도 갖고 계신 것 같고, 뭐 이런 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JK님은 그 소속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곡 작업이라고 하면 이제 뭐 프로듀싱부터 여러 절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회사 내에서, 사내에서. 뭐 사내에서나 곡 작업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좀 아니요, 생각해보면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회사에서 저의 그런 음악적인 뭔가 예술가적인 뭔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터치를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셨고, 오히려 너의 그런 점을 인정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너가 그런 면을 좀 잘 날개를 잘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는 이렇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제가 오히려 나는 더 신랄하고 비판적인 가사를 쓰고 싶은데, 회사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대중성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나도 회사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달라고 사실 하는 건데, 매 순간 그런 것들에 좀 죄송함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좀 깎아낸 적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걸 갖다가 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누군가 압박을 넣은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든 것 같아요. 네, 말씀의 그렇죠. 취지를 따져보자면 내 스스로 덜어낸 적은 있을지언정 회사에서 제지나 압박을 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죠. 라는 건데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JK님도 사실 보면 우리 한남동의 인연이에요, 그죠? 그쵸. 우리 한남동에서 연사로 처음에 참여하고 그때 당시에는 가수임을 밝히지 않았죠. 네. 그때 그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청년 연사로 올랐을 때 네. 그 한남동에 내가 연사로 서야겠다 라고 다짐했던 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근데 조금 그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남동에서 연사를 서긴 했는데 처음으로 가수임을 밝히면서 처음으로 섰습니다. 가수를 밝히기 전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남동에 당시 관절을 지키고 있을 때, 대통령이 아직 계실 때, 그때 제가 많이 나갔었는데요. 그때 천회도 많이 하고, 그때 막 많은 분들께서 울분을 토하면서 연사를 봤는데, 저도 어머니랑 그 현장을 나가면서 나도 진짜 나갔다 올까를 막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가 있고 가수다 보니까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답답함이 있고 막 피가 끓어오르니까 회사에게 양해를 구했죠. 회사분들께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회사의 입장도 있으니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가 다치는 것이 좀 걱정이 된다. 나머지는 괜찮다. 그래서 너가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한남동에 저녁에 간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가수라고 얘기하면서 울분을 토했죠. 예, 저도 그날이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새벽입니다. 그렇게 울분을 토했는데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분을 토할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게 그거예요. JK님이 지금 가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도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광화문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자기 PR을 하고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거의 안 보이셨어요. 거의 안 보이시다가 광화문에서 딱 한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화나서 안 되겠습니다. 저 좀 키워주십시오. 말했던, 제가 그 당당하게 말했던 그 모습이 너무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날의 그 발언이 이제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가 또 한번 새겨주십시오. 네, 그날이 사실 광화문은 아니었고 그 한남동 관저 집회였는데요. 네. 광화문으로 기억하는데 그 무대 딱 멸군클럽 2부 때 아니요. 그날이 제가 그 말을 했었던 거는 두 번 했나 그러면? 두 번이다 그러면. 그럼 두 번인가 봐요, 여러분. 제가 광화문에서 했나 봅니다. 어쨌든 제가 그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 제가 그 공연하기 전에 일부 유명 가수가 그 전날 좌파 집회에서 탄핵을 찬성한다고 막 지지한다고 했던 거를 제가 그날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뭔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문화예술이 정의롭게 사용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거를 저는 지키고자 하는 건데, 또 그것을 이게 단순 사상과 이념 차이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서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막 이제 시작한 가수고 여러분들이 사실 저를 하나하나 키워주시는 거라 제가 기댈 곳은 여러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 심정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제가 빚지는 걸 많이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막 자기 PR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한번 외쳐봤습니다. 저는 키워달라고. 왜냐면 제가 그들을 대적하려면 여러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 돈 벌러 나온 거 아니고요. 제가 미쳤다고 그러려고 나왔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비전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께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힘을 좀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쨌든 영향력이 있어져야, 제가 좀 힘이 세져야 그들을 대적할 때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제가 메시지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는 좀 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무언가 입장 표명을 하기도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열이 받아서 그때 그냥 키워주십시오! 막 이랬던 거예요. 예, 열이 받아가지고. 예. 제가 저보다도 형님인데 이런 말씀 드리시면 안 되겠지만 그날 되게 분위기는 진지했어요, 분명. 근데 제 눈에 되게 귀여워 보였단 말이죠. 나가지고 저 좀 키워주십시오 하는 이 모습이 뭔가 그렇게 보였는데 그래도 그 말의 여파 때문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정말 말 맞다나 장사를 하고 싶었으면 제가 그 CD 값도 압니다. 아마 보통 사인회에서 판매하는 CD들, 팬클럽에서 어디 대량 공세하는 CD를 생각하면은 10,000원에 판다는 거 말도 안 돼요. 정말 장사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회사 거 떼고 내 거 떼고 이윤 떼면 진짜 남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것들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언과 이런 진정성들이 느껴지는가 덕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해 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이 열기만 보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해프닝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좀 오픈 해프닝이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아직 이런 것들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 자제해달라거나 그런 과한 해프닝들이 있을까요? 일단 항상 이제 제 라이브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본명이 이게 아닌데 제 가명이 생겼어요. 뭐냐면 제 체인 K잖아요, 여러분 예명이. 근데 최인태라고 예명이 그러니까 가명이 생겼어요. 가명이. 체인 K 이름 소리 들리는 대로 체인태. 네, 최인태라고 이렇게 가명이 생겨가지고 그런 우픈 얘기들이 있죠. 막 되게 별명직들 너무 좋아하시고 실제로 막 이런 현장에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K부터 시작해서 체인 게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또 뭐였지? 체인 케인도 있고 되게 많아요. 막 그걸 정리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좀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불쾌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뭔가
유쾌하잖아요. 되게 성장하고 있는 듯한 그런 좀 실감도 들고 그런 것들이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은 지향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 집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뭔가 조심하셔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지 뭔가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에서 무슨 뭐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이건 하지 마세요 저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건 싫습니다. 그냥 저는 오히려 좀 시간이 빨리 지나서 되게 소중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탄핵 정국 속에 난세 속에 만났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팬과 아티스트의 진짜 소중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순도순 좀 이렇게 소박한 우정들을 쌓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껏 어떤 것이든 표현해 주시면 저는 그냥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라고 말하니까 혹시 지금 팬덤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모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사실상 JK님의 팬 되시지 않겠습니까? 팬들이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줘야 하는 게 팬덤명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 들었던 것 중에 이것 좀 마음에 든다 했던 건 없으세요? 제가 또 산통 깨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긴 한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거의 하여튼 너무 급격하게 구독자가 막 올랐어요. 구독자 수가. 그래서 막 많은 분들께서 팬덤명을 지어서 팬카페를 만들어 달라라는 막 이렇게 건의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저희가 그거를 하지 않았던 건 일단 제가 여기 나온 거는 뭔가 이렇게 팬덤을 만들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니까 대통령님을 일단 살려놓고 직무복귀를 하시면 그때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제 방송에 오시면은 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공모전도 하고 대통령이 이제 복귀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때가 되면 저도 막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요. 막 팬미팅도 해보고 싶고 팬덤명도 만들면서 팬카페도 막 해보고 싶고 막 저도 막 이것저것 행복한 상상들을 합니다. 네, 그때가 되면 저도 한번 팬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올바른 청년이다, 그죠? 너무 올바르다. 그래가지고 사실 안세르 배우님은 자기 팬덤명 있는데 자기 뭐가 되냐고 하잖아요. 힐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의 뜻은 그랬다. 저의 뜻은 그랬다. 그러면 요 정도만 짚어주세요. 약간 맛보기 느낌으로 가명, 팬덤 가명. 만약 내가 하면 요런 거 어떨까? 나 생각해봤다. 약간 센스껏. 뭐 실제가 될 건 아니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 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아까 최인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팬카페 이름을 최인태와 아이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 최인태와 아이들 좋은 거 같다. 좋은 거 같으면 하도 좋으면 하나 둘 셋. 야유가 나오는데요.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죠. 또 이 기대에 부응하려면 정말 아니 JK 너무 약간 멋들어지고 세련됐는데 갑자기 JK가 최인태의 아이돌이 돼버리면 요즘은 뭔가 섭섭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약간 새길로 새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되게 웃겼던 걸 한번 말씀드려도 되나요? 여기 앞에 우동 기자님 계시는데 그때 제가 우동 기자님이 라이브 방송하는 걸 봤거든요. 촬영하시면서 그때 이제 안세로 배우님하고 이성문 기자님하고 이제 셋이서 이제 수다를 떠시는데 우동균 기자님이 이제 그 팬덤명을 지으시겠다고 이렇게 채팅창에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웃겨 역전우동이 나오잖아요. 역전우동 나왔습니다. 우리 우동균 기자님이 애칭이 사람들이 막 우리 우동이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팬덤명을 역전우동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작업을 하다가 그걸 보다가 와 너무 웃겨가지고 잠깐 작업을 중단해야 될 정도였어요. 자꾸 자 이렇게 좀 많이 웃으면서 넘어왔는데 다시 이제 조금 사뭇 진지한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지금 JK님도 이 현상을 같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인의 생각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있던 사법 시스템의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 그렇죠. 납득할 수 없는 과정들을 많이 지펴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하는 지금 어떤 아티스트로의 JK보다 사람으로서 한 청년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나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냥 개인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근데 제가 항상 연설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 사견이니까요. 저는 누구에게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제 스스로도 계속 되뇌이고 있는 것 중 하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저는 나름대로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 중 한 명이었고 그래도 주변 또래들과 이렇게 모이면
그리고 저만큼 정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이 계엄령을 선포하셨을 때 너무 많은 반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바보에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개개인의 패배들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진정한 차세대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정말 이 정치라는 것을 막 뭔가 먼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란 일 아닙니까? 지금 나란 일, 우리 국민이 진짜 피부로 깨닫는 그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마시고 계속 파고들면서 공부하면서 진짜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진정한 지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똑바로 같이 판단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개개인이 되어서 개개인이 승리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똑똑해져야 된다, 정리하면.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개인이. 그리고 제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수준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져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항상 오늘의 이 멘트도 그렇고 제가 JK님을 보면서 항상 느껴요. 이 연사자들마다 연단에 정말 제가 수많은 연사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전국만 해도 제가 들은 연사만 진짜 1000단위에 이제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을 생각들도 많은 연사들을 들었는데, 이 캐릭터성이 있단 말이죠. 캐릭터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체인 K님은 이런 식으로 케인제 들었죠. 이것도 있어요. KJ. 있어요. 네. 체인 K님도 보면 항상 메시지가 나에게서 대중에게로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네. 나에게서 대중에로가 많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자리가 특별히 좀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진 만큼 대통령에게, 우리 대통령님에게 어떤 보내는 편지로 한번 우리 체인케이님의 차례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본인이 대중에게 말이 많았지만, 그렇죠. 본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다시 여기 우리 정도? 그 정도의 메시지? 네. 그밖에 없던 것 같아서 오늘 그 진심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방송실 눈치껏 바로 동일하게 음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참 이런 거는 뭐, 이야. 저는 슬프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뭐 음악은 괜찮습니다. 음악은 좋고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님. 괜찮습니다. 네. 지금 막 다른 거 바꿔주시려가지고 좋습니다. 뭐 어느 노래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근데 되게 부담스럽고 영광스러운 막 그런 건데요. 영광스러울까지 없잖아요.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대통령님께 올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대통령님이 정말 많은 시련의 늪을 거쳐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뭔가 원하는, 대통령님이 너무 살신성의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몸 던져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국민으로서 이왕 하셨으면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해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재판 속에서도, 재판 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기세 눌리지 않고 꺾이지 않으셨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어떠한 외압에도 절대로 뜻 굽히지 않으시고 끝까지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 사실 저 같은 소위는 모르는 참 많은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것들은 대통령님께서 참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끝까지 기백 잃지 않으시고 싸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국에 이게 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힘을 얻고자 얘기를 던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 국민이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님은 할 만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탄핵 정국 끝자락까지는. 앞으로는 할 일이 더 많으시겠지만 할 만큼 하셨고, 이제는 국민이 지켜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얼마 안 살았지만 선배님들께서는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나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상식과 공정 속에서 굳건히 나아가는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그게 되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쓰러져가는 청년 세대를 살리려면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청년 세대를 살리려면 누군가가 이렇게 몸소 나서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님께서 그걸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만큼 이거를 많은 청년분들께서 다 알아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대통령님도 결국에 우리 선배 세대 아닙니까? 선배님들이 해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